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 잘하는 법, 일상에서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우리가 국어 시간에 스피치에 대한 훈련들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어 교육이 국어라고 써놓기는 하지만 사실은 말에 대한 것보다는 문법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죠. 나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외국에 비해서 이 말하기에 대한 훈련들이 되게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말을 잘 못한다고 했었을 경우 그거를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제 말을 잘 하려면 그거는 제도가 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왜 말이 안 되는가, 말 잘하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텐데, 제가 옛날에 화술과 연기라는 책을 썼을 때 원래 제목은 배우를 위한 화술과 연기인데, 출판사에서 배우를 위한을 빼기를 바라더라고요. 화술과 연기 이렇게 이제 출판하면 책이 더 팔린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제 평생 동안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배우의 연기가 좋아지려면 어떤 부분들을 훈련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연구한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배우를 중심으로 둔 화술과 연기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가급적 배우를 위한이라는 문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배우를 위한 화술과 연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화술과 연기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출판된 스피치, 화법, 화술, 말하기에 대한 책들을 이제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진짜 실질적인 어떤 말하기보다는 토론, 웅변, 이런 것들, 처세,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지향하는 바가 좀 달라서. 근데 결국 이제 말을 잘하면 대인관계가 좋아지죠.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세상 살기가 좀 쉬워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려면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기를 바라겠어요. 왜? 나는 말을 못하는가? 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생각이 좀 많이 엉켜 있습니다. 생각이 엉켜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이 없어서 엉켜 있다기보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즉, 누가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은 밥을 먹었다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안 먹었다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 먹었다고 대답하면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은 밥을 안 먹어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내가 먹었다고 해버리면 자기랑 밥 먹기 싫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내가 그러면 밥을 먹었지만 안 먹었다고 얘기할까? 근데 밥을 안 먹었다고 얘기하면 또 밥을 사달라는 것처럼 보일 텐데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누군가가 하나 물어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생각이 많이 엉켜 있다, 복잡하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발화를 많이 안 한 사람이에요. 발화. 즉, 말을 바깥으로 내뱉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도 생각을 하죠. 막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나는 생각은 이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 이렇게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 사람은 A라는 주장을 펼치고 다른 친구는 B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내가 여기서 A의 편을 드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B의 편에 드는 얘기를 하면 그들과 관계가 멀어질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들과 나는 C라는 얘기를 하면 뭔가 외톨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의 대화에 내가 끼어들어서 괜히 흐름을 깰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그냥 떠들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실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입을 계속 다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기가 점점 두려워지고, 이렇게 말을 안 해버릇하니까 말하기가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각이 엉켜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요. 즉, A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왜 저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면 이 A라는 사건이 생긴 것이 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다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쓰고 싶겠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일기에다 그런 걸 씁니다. 혹은 누구는 어찌됐든 그런 걸 메모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넘치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의 주요 관심사가 그거니까 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또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서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구조, 뇌 구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되다 보니까 말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뇌가 바뀌는 건데, 말을 자꾸 안 해버릇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 뇌에 형성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들, 그러니까 창작하는 사람들, 우리 창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꼽는 요소가 다독, 다상량, 다잡,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책을 좀 많이 읽어라.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해라. 그러다 보면은 많이 쓰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창작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데, 이거는 뭐 창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때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써보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생각도 뚜렷해지고 가치관도 뚜렷해지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자기 중심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자기 주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또 독선이나 아집과 착각하면 안 되는데,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의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독선이나 아집에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다독, 다상량, 다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말을 잘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 막 이론적으로 막 말을 잘하려면 방법 1, 방법 2, 방법 3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스피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길 바래요.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거 안에 여러분들이 말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비법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마인드나 자세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말을 안 해버릇 하다 보니까 발성기관, 발음기관, 그리고 호흡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즉 스피치를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좀 이게 호흡도 되게 안정되고요, 호흡이 안정적이 되다 보니까 발성력도 좋고, 발성력이 좋다 보니까 발음도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말을 자꾸 해버릇하면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 스킬이 좀 대단해져요. 그러니까 뭐 말의 장단음도 이제 꾸밀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꾸밈을 받는 말, 꾸며주는 말, 그리고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리고 뭐 명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각각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구성 성분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말로 옮긴다는 말이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자기 뇌에 있어요. 즉 내가 파란 대문이라는 얘기를 할 때 파란 대문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있단 말이죠. 이거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생기는 습관이에요. 그거는 뭐 누가 갖고 태어나고 누가 갖고 태어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쪽에는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자라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인드로 해오느냐에 따라서 말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말을 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건데,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발성, 발음 기관이 퇴화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일단 기술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는 발성, 발음 기관, 그러니까 스피치에 관여되는 기관, 호흡 기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신체 표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적극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은 말은 점점 좋아지죠. 그래서 말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들을 보면, 저는 이제 뭐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연기를 가르치는 것도 연기를 가르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연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기본적인 스피치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먼저 교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 말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말을 먹어요. 소리를 먹는다는 거죠. 근데요, 뭐 이렇게 입 밖으로 못 내요. 이게 이제 자신감이 없으니까 입 밖으로 안 내는 거기도 하고, 사실은 두려운 거죠. 입 밖으로 내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할까 말까의 갈등 상황에서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근데 저는요 집에 갔는데 근데요 이렇게 말을 못 뱉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그 말을 할 거면 그냥 편하게 나의 자신감을 갖고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친구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즉 자신감이 없어서 말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자신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자꾸 말을 해버릇하다 보면은요, 말을 잘하게 돼요. 그리고 말을 자꾸 크게 해버릇하면 자신감도 생겨요. 네, 말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을 잘 안 해버릇하던 친구들은 말을 많이 안 해버릇했으니까 발음을 하는 이 발음 기관들이 되게 게을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혀, 입술, 연구개,
아래턱 이런 데가 되게 게을러서 말을 하면 근데 저는 그래서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게을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게을러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해서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한 이 머릿속 생각을 이 바른 기억이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말더듬이처럼 나오기도 하고 나한테 왜 그래? 근데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는데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좋을 텐데 너 사랑해 이러고 나면 자존감 확 떨어지죠. 좋아하던 여자도 아마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걱정,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들의 습관 때문에 말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잘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하려면요 뭐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6개월 후, 1년 후 나는 어느 정도의 말하기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연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는가.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말을 했었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 말의 내용, 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대방이 제대로 인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즉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 네. 오늘은 어쨌든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뭐 그게 이제 뭐 발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호흡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발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화술을 구사하는 능력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사고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잡아나가면 되겠죠.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할 때 일반인을 위한 호흡과 발성 이런 부분도 많이 올렸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동안 뜸했던 것 같아서 오늘 배우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필요한 말하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을 잘하기 위한 발음, 발성, 호흡 그리고 신체적인 이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사실 외국에서는 배우가 외교관 역할도 했었고요. 말하기의 선생 역할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배우를 위한 화술과 연기라는 책도 썼으니까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하기, 말을 잘하는 방법을 다루는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는 그 순간까지 K액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